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회계 쪽에 100만 유튜버를 하고 싶은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 회계 쪽은 100만 유튜버가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유튜버를 하고 싶어하는 이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5일 날 지금 당일날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42회죠. FAT 2급 42회 문제의 리뷰. 그전에는 리뷰를 이제 FAT 같은 경우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자칠판 시스템과 카메라를 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물량 공세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 이번 리뷰 반응이 또 괜찮으면 또 계속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론을 먼저 이렇게 쭉 저의 이제 얼굴 보시고 리뷰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전사는요, 아무래도 이 칠판으로 보시는 것보다 화면 캡처해서 그냥 프로그램, 또 이 못난 얼굴을 계속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론은 이렇게 칠판 수업을 하고요. 실무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캡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FAT 2급 실무 이론이죠. 이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FAT 2급 제42회 A형을 기준으로 우리 이론부터 15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실무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되어 있고요.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 및 관련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안 읽어보죠.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리뷰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이랬죠? 뭐 이렇게 썰 푸는 거다 보니까 정답 띄워놓고 그냥 할게요.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도 AT가 어떤 시험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학습용으로 문제풀이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문제풀이는 뭐 저 말고도 하시는 분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뭐 그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그냥 썰 푸는 정도로, 항상 리뷰는 그렇죠. 영화 리뷰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오늘 아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스타트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쉬운 문제, 재무상태표에 대한 그냥 쉬운 설명을 물어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답은 바로 3번이라 돼 있는데, 일단 3번을 보고 나머지 정답을 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훑어볼게요. 어디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죠.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관한 정보를 지금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고, 나머지도 한 번씩 훑어볼게요. 1번, 결산을 현재 조달된 자금의 원천에 대한 정보. 역시 자금의 원천, 조달된 자금의 원천은 일단은 부채 타인 자본, 그죠? 그다음에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조달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맞고요. 결산을 현재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역, 이거는 자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괜찮습니다. 3번 설명드렸고요. 4번,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의 전기말 잔액과 당기 초의 잔액은 동일해요. 항상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자, 문제 2번 되겠어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푼다 하냐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하나를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깔아놓은 거 보면요, 이제 답이 되고 안 되고 하나씩 보면서 지우개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거래처에서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만 했대요.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일단 가가 들어간 건 답이 다 아닌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걸 골라내드니까 이건 문제 풀 때 실제로 이렇게 긋고 시작하시면 조금 문제 풀 때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을 채용하고 연봉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그냥 계약서만 작성한 거는 역시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서 작성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 들어간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야? 2번이 답이죠. 그러면 2번이 답이네. 그죠? 근데 밑에 보면 이거 불효율토끼 성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밑에 보시면 요렇게 이쁘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현금 시제. 현금 시제라는 얘기는 실제 보유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시제액을 조사한 결과 10,000원이 장부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가부족, 대변의 그죠?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뭐 나머지는 뭐 앞에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그냥 쉽게, 아주 쉽게. 벌써 지금 2번인데도 그죠? 뭔가 합격의 기운이 막 감돌죠. 좋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저도 처음에 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총 매입액과 그 다음에 매입애누리 기말재고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냥 기초잔액은 어디 갔지? 라고 해서 좀 헤맸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듯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있죠? 기초 더하기 당기순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얘 갖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고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공식이 하나 있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글씨가 참 안 이쁘죠? 매출 총이익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매출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매출액이라는 얘기는 순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순매출액.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을 빼면 이게 이제 293만 원이 나와요. 밑에도 뭐 풀이는 나와 있어요. 293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여기서 지금 주어졌어요. 이게 매출총이익입니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40만 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253만 원이 이제 매출 반대로 잠시만요. 그쵸. 정신이 없어서. 이게 253만 원이 역산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40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순서를 반대 썼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밑에 보면 그런 식으로 답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역산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까지도 사실 3번 조금 난해합니다. 제가 봤을 때 3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풀이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죠? 매출원가를 구하는 일반적으로 뭐 보통은 기출문제 출제 유형이 이제 뭐 오히려 얘네들이 좀 상관이 없는 애들이고 그죠? 얘네들도 그냥 상관이 없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대개는 순매입의 애누리 뭐 매입을 가지고서 구하게끔 하는데 이건 조금 형태가 좀 다른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대화형 문제가 나오면 거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놓죠. 자, 보시면 자, 잘못된 내용, 재무상태표 관련된 대화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골라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정상적인 영업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맞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민중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동성이 큰 것부터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태식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주동,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을 구분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만 보통 이제 FAT 2급 책에요. 자본을 언급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교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언급을 해주는 책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리고 자본 파트에 가보면 개인 기업의 자본만 언급해 놓은 교재도 있기 때문에 시중 교재에 뭐 어떤 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냐에 따라 조금 틀릴 것 같고요. 전산회계 2급 교재로 혹시 공부하셨다가 FAT 2급을 문제집만 사서 푸셨던 분들이라면 요거는 좀 해볼 만한데 그냥 처음부터 FAT 2급을 접하셔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요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일단은 뭐 이게 너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좋고요. 5번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재무상태표. 아무래도 FAT 2급은 회계 원리만 15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뭐 같은 범위 내에서 자꾸 이제 우려먹기식으로 계속 낼 수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상의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미수 앞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자산이에요.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죠. 그다음 미지급 부채예요.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해당되겠죠. 그다음 선급비용, 선급도 역시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죠. 그런데 기부금은 비용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 와,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냥 주워 먹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죠? 자, 좋아요.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TAT 1급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어디까지 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기순이까지 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뭐 영업이익까지 구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근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문제를 딱 기준을 놓고 풀어야 되는지. 항상 회계는요, 언어적 접근이다 보니까 저는 회계가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어적 접근이에요. 말이 제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분명히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을, 접근할 수 있을 힌트를 줍니다.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제 본인 피셜을 많이 풀다 보니까 내 피셜을 풀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데 문제에 다 들어있기는 해요. 사실 뭐 작정을 하고 틀리라고 내는 그런 출제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문제 안에서 찾게끔 다 힌트를 줘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 이거 안 읽어보고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리뷰 단계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문제를 풀어드리는 어떤 그런 쪽은 사실 뭐 해설만 봐도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다음 시험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참고하시도록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썰 푸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 시험 봤을 때 이 시험 문제를 접하셨다가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신 분들 이거 다 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격하게 공감하겠죠. 아씨 맞아 그랬지 이렇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치 내가 다음에 43회 시험 볼 때는 리뷰 볼 때 이런 거 좀 참조해서 좀 조심해야겠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이제 뭐 다른 얘기 그만하고 얼른 할게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고 나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지금 30만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거 두 가지는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요 5만 원을 차감하시면 이제 30만 원에서 5만 원을 차감하시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25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FAT 2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업이니까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또는 당기 순이익까지 구하라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얘를 다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답이 1번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또 5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어디까지를 물어보느냐 영업이익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답이 지금처럼 4번이 답이 되겠지만 당기순이익을 물어보는 것까지 물어본다면 정답은 그때는 1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천차만별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라.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험 보면서도 문제 잘못 읽어서 실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한테 이제 지난 여름 내내 수업을 듣고 뭐 TAT 1급, TAT 2급, FAT 1급, 2급 시험 봤던 친구들이 부분 점수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저한테 선생님 부분 점수 이런 거 있는데 물어볼 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게. 어쨌든 지금 이제 FAT 2급 첫 단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7번 문제 볼게요. 야, 이거는 너무 쉽다. 그죠?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답도 빨리 체크하고 우리 넘어갈까요? 자, 거래 판료서. 자, 항공상사는 세무상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하는 순간 대변의 상품 매출 바로 분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품 대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을 받았다. 차변의 보통예금 바로 이렇게 분개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에요.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정답은 3번.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8번 갈게요.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문제에서 키워드가 나왔어요.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하면 수선비. 끝. 만약에 문제가 응용 형태로 나와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그때는 정답이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 가지로 보시란 얘기죠. 이번에는 수익적 지출로 나왔지만 다음에 출제가 될 때는 그쵸 자본적 지출도 나올 수 있다 해서 문제를 리뷰를 보실 때는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다르게도 나올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조금 더 폭넓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문제은행식 시험이 아닙니다. 3일회계 법인 회계관리 시험처럼 뭐 문제하고 답만 외워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재경과외사 시험도 많이 좀 진화가 돼서 또 이번에 회계관리 2급 시험 7월 달에 봤던 시험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은행식에서 많이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문제은행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론 내공을 깔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서 문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고 보면 그죠? 참 쉬운 게 없어. 근데 원래 쉬운 게 없어요. 자, 9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되게 말이 많으니까 좀 덜컥하는데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요, 이건 맨 나중에 찍던가 하셔야 되니까 뒤로 밀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풀 때 어떤 건 지문이 정말 간단하게 떨어져서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좀 뒤로 제끼고 나서 맨 나중에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보통은 실무를 이제 60분 내에 다 푸신 다음에 이론을 거의 이제 찍다시피 넘으시는 분들 있어요. 시간 안배 잘못하시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실무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오셔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뒤로 빼세요. 뒤로 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찍을 수 있고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하나의 요령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목적,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세무의 주식 100주. 사실 여기서 끝났죠. 딱 보는 순간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 뭐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7,000원이에요. 액면 금액은요, 이거는 절대 never. 네. 왜냐하면 액면 금액이라는 건 남이 발행할 때 참고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 내가 남이 발행한 주식을 살 때는 취득 금액이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면 금액을 일단 제껴 놓으시고요. 이거 실무할 때도 그렇죠. 취득하고 라고 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70만 원이어야 돼요. 근데 75만 원이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원가의 부대 비용 가산을 안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거래 수수료 5만 원 이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네. 뒤에 대변은 맞는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70만 원 대변에 뒤에 밑에 답도 있어요. 5만 원으로 하셔야 되겠죠. 1번이 틀렸어요. 1번 틀렸고 나머지도 한 번씩 볼게요. 그러면 이제 70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냥 70만 원짜리의 주식을 글씨가 안 이쁘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나 이런 글씨 용납 못해. 자, 70만 원짜리의 주식을 샀는데 이 70만 원짜리 주식을 근데 공정 가치가 6천 원이 됐다는 얘기는 60만 원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지금 평가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좋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60만 원이 된 거죠. 그죠? 60만 원 됐다는 얘기고. 근데 60만 원짜리를 그중에 반을 5천 원에 매각하고 거래대금 현금 수취했다고 돼 있으면 60만 원짜리를 떼면은 이제 30만 원이겠죠? 30만 원어치를 25만 원에 매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5만 원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런 분계가 나와요.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분계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나머지 이제 주식. 그러면 여기서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팔고 나면은 25만 원 이제 팔았죠. 그럼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나머지 주식은 이제 얼마야? 30만 원어치만 남아 있는 건데, 그죠? 주수는 몇 주? 50주. 50주만큼 남아 있는 건데, 자, 이게 얼마 됐다고요? 이게 40만 원으로 가격이 또 올랐는데 팔진 않고 평가만 해본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10만 원만큼 가치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밑에 정답 해설도 좀 보시면, 근데 사실 밑에 있는 게 어렵지만 밑에 있는 요 이론 있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단기 비용. 단기 비용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뭐라고요? 이 수수료 비용은 뭐라고요?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은요. 이거는 뭐 전표 입력해야 될 게 나온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다음은
영업부 김대리의 결혼식을 축하. 예, 화환 카드. 일단 우리 카드 결제했고요. 11월 5일 그 다음에 10만 원. 예, 요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밑줄 친 게 전표 입력할 때도 카드 전표 입력할 때 참고사항이죠. 뭐 복리후생비긴 한데 그죠? 예, 분계는 요 다음에 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분계가 없구나. 지금 보니까 분계 없어요. 분계 해드릴게요. 요거. 차변에 복리후생비 요거 얼마예요? 1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 카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고 10만 원. 만약에 이걸 회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한다고 한다면 요 카드 거래처는 이제 우리 카드라고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1번. 자, 다음 거래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는 했어요. 자, 이것도 뭐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거래처가 파산이 났대요. 여러분, 파산이 나면 뭐 생각해야 돼요? 대손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공통적으로 대변에 다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씩 가 있죠. 근데 이럴 줄 알고 내가 모아놨던 대손 충당금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라고 돼 있으냐면 70만 원이 모아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얘를 뭐예요? 우선 상계를 한 다음에 나머지 모자르는 30만 원만큼이 상각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론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번처럼 되겠죠. 충당금을 우선 상계하고 모자란 부분은 상각비 처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실무 분계에서도 대손 충당금 설정이 FAT 2급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기출문제 공부라든지 이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뭐 어렵지 않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 FAT 2급 난이도는 괜찮았어요. 예, 뭐 군더더기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에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론은. 자, 다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했어요. 자, 우선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끊어보고 4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 후에 결제하기로 했다. 분계를 간단하게 보면 차변의 기계장치가 1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준 게 얼마예요? 40만 원. 뭐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줘야 될 돈,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미지급금이 얼마예요? 6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정답은 그러면 뭐예요? 미지급금 2번.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 만약에 뭐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봐도 역시 12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13번. 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실제 현금 잔액을 가지고 따지죠. 예, 현금 가부족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좌예금도 뭐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말이 없기 때문에 요 둘만 더 하시면 되고요. 받으러 온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45,500원. 예,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쉬워요. 그죠? 자, 1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계를 제가 해드리기보다는 분계? 네, 분계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뒤에도 정답 해설에도 제가 계산해봤는데 나왔었거든요. 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일단 2019년 1월 1일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9년 1월 1일 내용일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빵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다. 30만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요. 우선은 공식이 뭐 이렇게 나와요. 5년이고 30만 원에 빵 0. 그러면 이제 얘가 정액법 상각을 하게 되면 1년에 6만 원씩 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 해는 이제 6만 원 상각비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자에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 6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재무상태표만 그냥 그리고 볼게요. 그럼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비품이라 그랬죠? 비품이 취득 원가는 30만 원인데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6만 원이라서 얘가 얼마다?
24만 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24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요거를 2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재무 상태표 잘 그리고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게임은 끝나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24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4만 원만큼 손실 봤다는 걸 알아서 바로 이제 4번이 답이라는 거를 어이구 이제 판이 튀네요. 4번이 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분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분개를 해보면 요 다음 장이 있는데 다음 장에 분개를 참조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분개를 해보면 제 순서를 좀 적어드릴게요. 비품을 먼저 대변에 적어주시는 게 1번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으시는 게 2번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6만 원 가치가 빠지면 24만 원만큼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20만 원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처분 손실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 번호 순서대로 분개를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위에서 적어드렸던 부분재무 상태표를 꼭 그려보시고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나 요령을 좀 들어봤어요. 자, 15번 풀고 이론 실무는 실무 이론 파트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같이 갈게요. 자, 15번 아래 항목과 관련한 결산 분계가 누락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미치게 하는 문제죠. 보통 이게 손익의 이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저는 대손하고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처음 공부할 때. 자, 그럼 10월 1일 볼게요. 자, 10월 1일 본사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1년분 보험료가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쪼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전액 비용,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간혹가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선급 비용, 자산 처리했다 또는 뭐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보통 이게 두 가지로 갈려서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 제가 좀 중요 표시한 부분들 있죠. 그 맥락만 잘만 짚으셔도 이 문제는 여러분께 어찌 보면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어려워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출제자는 이걸 다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줬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렇게 딱 주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마음 같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월할 계산이라는 말이 근데 어차피 월할 계산이고, 예, 좋아요. 월할 계산이고, 그러면 여러분 올해 보험료는 얼마예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얼마치? 30만 원권은 올해 거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똥똥똥똥똥. 내년 거는 1월부터 9월 달 거니까 얼마만큼이 내년 거예요? 90만 원이 다 내년 건데 전액 비용 처리했다면서요. 전액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다 뭐예요?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보험료로 120만 원을 다 올해 거야 라고 처리했는데 리얼리? 아니잖아요. 이 중에 30만 원만 올해 거고 90만 원은 내년 겁니다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 처리해야 될까요? 차변에 아니야. 저 90만 원은 내년 거였어. 선급 비용 얼마? 90만 원 내년 거야. 미리 지급한 비용. 그리고 보험료는 다 올해 거가 120만 원이 아니니까 원래 비용은 대변에 갈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결산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차감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 거래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산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를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지금 보시면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예.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을 했다라는 거죠. 빠뜨렸다.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빠뜨리면 어떻게 될 거냐? 빠뜨리면 뭐 어떻게 돼요? 자산은 과소 계상되는 거고 그 다음 비용은 부풀어 올라서 과대 계상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들 응용을 하시면요. 비용의 과소는 결과적으로 비용의 과대는 결과적으로 이익의 과소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자, 비용을 과대 계상하게 되면 이걸 누락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문제예요. 누락에 따른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라는 분계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선급 비용 보험료로 처리해야 될 것은 누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과소계상되는 부분이고, 그죠? 비용이 과대계상돼서 결과적으로 이익의 과소를 가져온다라는 것만 아시면은 사실상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찾는 거에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분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하려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옛날에 전산회계 1급을 자격증을 따고 1년 동안 대손충당금을 몰랐어요. 전산회계 1급을 그러니까 외워서 딴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막 대충 후루꾸루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때 강의도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세무사무실 직원으로 처음 일을 했었거든요. 세무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대손충당금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도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후회했어요. 그때 공부 좀 해놓을 걸. 예, 그냥 좀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전산회계 1급. 옛날에는 전산회계 1급이라 안 그러고요. 제가 라떼는 제가 자격증을 땄 때는 전산세무회계 3급이었어요. 그 자격증을 땄을 때 저를 이제 채용하셨던 세무사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야, 너는 전산회계 1급을 뒷구멍으로 땄냐? 전산세무회계 3급을? 대손을 몰라, 애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상처받고 막 맘상, 맴짓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자격증을 이제 따시기 위해서 물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건 맞아요. 낄낄 빠빠 하셔야죠.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라도 좀 더 높은 급수를 공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저랑 같이 이론의 1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전산 실무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잠깐만요. 자, 그죠. 실무 수행평가. 힘들어. 그냥 전산, 실무. 이렇게 한국 세무사의 전산 세무에게는 이론, 실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실무, 잠깐만요. 이름이,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지금 하신 게 여러분들 실무 이론 평가고요. 나 이거 뭐야? 선생님 맞아? 왜 이름도 몰라?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실무 수행 평가예요. 야, 컨닝도 하고 참 NG다, NG.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난이도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이론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이론은 평이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15문제 중에 한 12문제 정도에서 13문제 정도는 본인이 실수만 안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무 수행 평가, 전산 실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